그러니까 x 값을 주고 어디가 최대 최소인지 구하라는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고. 근데 지금 범위가 없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지금 최소값밖에 못 구하는 상태지. 그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이거니까 최소값이 지금 뭐라는 거야? k 빼기 4라는 겁니다. 그치? 꼭지점의 y좌표니까. 괜찮아요? 네. 그 다음 것도 위로 볼록인데 범위 없으니까 최대값밖에 못 구하잖아. 근데 그 최대값이 뭐라는 얘기야 얘들아? 꼭지점 y좌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최대값이야. 근데 이거 두 개가 같대. k는 4. 알겠어? 꼭지점 구한 다음에 꼭지점 y좌표가 똑같아 이런 얘기거든 이 문제가. 내가 뭐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고 꼭지점 y좌표만 구할 수 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 됐어요? 이 표준형으로 못 고치는 사람들은 빨리 연습해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자, 그러면 179번은 이제 선생님이 잘 읽어보시고 질문을 할게. x 범위가 1에서 4 사이로 정해져 있을 때 뭘 넣어야지 최소고 뭘 넣어야지 최대인지 물어볼 거야. 읽고 찾아보세요. 이거 재탕해야겠다. 자, 재윤아, 축이 뭐야? 그 태겸이는 손가락으로 나타내주는 축이 뭐야? 말할 수 있어요. 얘기해도 돼. 이 이차함수 축 뭐야? 2. x는 3. 지안이는? x는 4. 민서는? 그치, 축은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x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x는 2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한번 따져보자, 얘들아. 여기 앞에 뭐가 있을 때는 그 숫자로 묶어달라 그랬어.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자? 제곱은 x로 써주고 이 부분은 반으로 제곱해주자 그랬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9가 되고 2가 곱해지니까 상수항이 18이 생겨. 네. 그걸 없애야 되겠지. 원래 없었으니까. 그래서 k 빼기 18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3,k 빼기 18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x는 3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민선이 이제 잘 아는 거 같네. 지안아, x에 뭘 넣어야지 최소값이야? 3이요. 뭘 넣어야지 최대값이야? 1이요.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니까 3을 넣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죠. 네. 3을 넣었을 때 y값은 여기지. 꼭지점 y좌표. 네. 이게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래서 k는 얼마다? 10이요. 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어? 네. 근데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 1이요.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이랑 7을 곱해달라는 얘기야? 됐어? 네. 자, 180번은 중학교 어려운 문제집에서도 잘 나오는데 재윤아, 최대값 b를 이제 180번 잘 읽어보세요. 최대값 b를 갖는 함수 이름이 뭐야? 거기 써 있어 문제. fx? 재현아, 최대값 b를 갖는 함수 이름이 뭐야? GK 그렇지, gk야.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하는 함수는 fx가 아니라 gk입니다. 알겠어? 네. 이 문제는 위에 두 문제랑 그게 달라. 근데 GK에 대한 설명도 있지. 재현아, GK가 뭐래? FX의 최소값. 그렇지. GK는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래. 네. 그러면 재현아, fx 함수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재현아, fx 함수가 지금 범위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뭐지? 마이너스 1, 2, 3, 6이요. fx 함수의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fx는 무슨 함수인 것 같아? 2차. 왜? 그럼 변수는 x랑 k 중에 뭐야? K요. 그러면 k가 변수면 1차 함수 아니에요? k가 변수라는 거는 x는 상수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럼 1차 함수죠.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또 상수함수까지 될 수도 있지. 근데 k를 변수로 보면서 2차 함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라고 그러는 거잖아. 왜냐면 왜 2차 함수야? 2제곱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변수는 k로 보면서 왜 차수를 상수의 차수를 따지냐고. 상수라는 거는 얘들아 수야. 그냥 고정된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5 같은 숫자가 상수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야. 5라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문자로 표시가 돼 있음에도 고정된 숫자를 상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네. 뭐 5랑 3 마이너스 1 이게 상수인 건 당연한 거고 뭐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고 문자로 표시돼 있음에도 고정돼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네가 여기서 2차 함수라고 그랬다는 거는 x를 적어도 변수로 봤다는 얘기인 거지. x를 문자로 봤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지. k를 변수로 봤으면 x는 그냥 숫자야. 고정된. 그러면 1차 함수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몇 차 함수 같아? 아직도 모르겠어? K가 변수니까 2차. k가 변수면 1차 함수라니까요. 1차. 1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는데 그냥. 아 근데 k의 범위가 있어서 그 얘기야? 그냥 K를 구해야 돼. 자 2차 함수지 당연히. fx에서 k는 상수야. 그리고 얘들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정의역 원소야. 얘는 변하지가 않아. x가 누구랑 대응하느냐, x가 누구랑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fx라는 기호 자체가 나는 변수를 x로 보겠다는 걸 온몸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k는 상수입니다. fx한테 있어서.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예. 지한이 구할 수 있어 이거?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 네. 뭐 제곱이어야 돼? X 응.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1이죠? 여기 2k인데 K. 아직도 k가 상수로 안 보여? 아,
제곱. 그다음 못 빼줘야 돼. K를 빼줘야 돼. 마이너스 K 그렇지. K 제곱을 빼줘야지. 상수항이 K 제곱이니까. 괜찮아, 민서?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이거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fx 함수의 최소값이 뭐니?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이게 최소값이래. 그러니까 gk는 뭐래?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6k 플러스 5다 이 얘기야. 예. 얘 최소값이 gk래잖아. 알겠어? 근데 fx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얘가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g1은 3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k는 숫자니까 고정된. 근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k도 문자잖아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 식은 k를 또 변수로 보면 k에 대한 이차함수다라는 얘기야. gk는 여기 안에 k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gk에서 k를 변수로 보면 k가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6k 플러스 5랑 대응하는 함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상수라면서요. gk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fx에서는 k는 변수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k가 변수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함수는 한 개의 정의의 원소랑 한 개의 공의 원소가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k도 변수로 보면 두 개의 정의의 원소가 한 개랑 대응한다는 얘기잖아.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참고로 메뉴판도 얘들아 함수라고 볼 수 있거든. 왜? 짜장면이 5,000원, 짬뽕이 6,000원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잖아. 이 하나씩 대응하는 게 함수라는 거는 니네가 중1 때 나올 거야. 근데 니네들 짜장면이 5,000원, 6,000원. 짜장면 5,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사장님이 제 기분 내키는 대로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못 그려요. 아니 뭐 그릴 수는 있는데 함수 그래프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잘 생각해봐. 그 롤티어가 제가 이 순간 롤티어가 플래티넘 골드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k랑 x를 동시에 변수로 보면 fx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fx 관점에서는 k가 상수고 그래서 어쨌든 fx의 최소값은 이건 맞잖아. 걔를 gk라고 한대. 얘를 gk라고 한대잖아. 얘는 gk래잖아. 그래서 이 식을 써놓고 보니까 또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얘를 2차 함수로 해석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k에 대한 범위를 줬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k를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있고 범위를 줬을 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전부 구해보세요. 이 문제는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 최소를 전부 구해보세요. 너무 쉽다.
찾아야 될 축부터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축이 어디야 얘들아? X 마이너스 자, x는 마이너스 3이야. 여기쯤에 있어. 네. 자,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위로 볼록인 거 이렇게 생겼겠지. 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야, 얘들아. 지안아, 네. x 뭐 넣어야지 최대값이야? 아, x가 아니라 k 뭐 넣어야지 최대값이야? 그래프를 보세요. 6이요. 어? 마이너스 뭐 넣어야지 최소값이야? 6이요. 자, 그래프 보니까 잘하네. 네 그래프로는 이렇게 안 생겼나 보지? 625라 그러는 거 보니까. 왜 거꾸로 그렸어? 여기 마이너스니까. 됐어?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문제대로라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10이네. 요게 최대값인 거고, k가 6 집어넣었을 때 엄청 작아지네. 마이너스 67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범위 안에서는. 됐습니까? 네. 어려워? 괜찮아, 재현아? 예 저 하나씩 180번은 한번 변수를 바꿔서 얘네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근데 말귀를 정확히 알아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저 중요한 점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이렇게 표시하는 문제.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려요? 어? 아니요. 근데 뭘 모르겠다는 거. 2차 함수 일부를 그리는 건데 2차 함수를 어? 지금 k는 마이너스 3에서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니까 뭐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뭐 이 얘기인 걸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이거를 대충 그려도 상관없는 이유가 이렇게 그려야지 뭘 넣어야지 최대 최소인지 보기가 편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최대 최소, 최대는 잘 보이는데 최소도 잘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90%는 얘들아 함수 문제야. 얘네들한테 대응이란 변화를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얘들아 어떤 함수식을 발견했다고 할게. 너의 나이와 너의 몸무게의 관계식이라고 해봐.
알겠어? 나이가 12살일 때 몸무게는 얼마야? 44kg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식이라는 거야. 나이를 10 이상으로 잡은 거는 나이가 9살이면 몸무게가 음수니까 오류가 생기니까 일부러 이렇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함수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부터 18살 사이에 몸무게 최대치를 구하라. 몇 살이 몸무게 최대인 것 같아? 확실해? 얘는 축이 어딘데? 이 그래프 못 그려? 나이는 0일 때가 축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야. 근데 10 이상부터니까 여기가 10이네. 이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당연히 18을 넣었을 때가 더 최대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이에 따른 몸무게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면 이제 너희들 최대치수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겠지? 지금 그 내용이 지난번에 못다한 문제들이에요. (174번을) 일단 한번 볼게요, 얘들아. 실수 xy가 있는데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x를 만족시킬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민수야, 최대값 구할 수 있겠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요거를 만족시키는 xy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 xy 중에서 여기 넣었을 때 제일 커지는 xy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구할 수 있겠어, 민서야? 구할 수 있겠어, 재윤아? 태경이. 얘를 만족시키는 xy는 참고로 무한계가 있을 거예요, 얘들아. 구할 수 있어? 재현이는? 모르겠어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 니네가 못 구하겠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가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s라는 값을 갖는다고 해볼게. 그러면 지안아, s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닐까? 아까도 설명해 줬는데. 재현아, 왜 함수가 아니야? 문자가 2개, 문자가 3개죠. 3개라서. 문자가 3개니까 대응관계가 이 대응관계는 함수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함수로 해석하려면 지안아, 우리가 뭘 해야 돼? 그 문자를 2개로 만들어야 돼. 문자를 줄여줘야 돼. 그러니까 함수는 y는 뭐뭐뭐 x 이런 형태로 y는 뭐 i가 아니어도 좋아. s는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문자가 3개인데 문자를 하나 줄여야 돼. 그럼 지안아, 문자 줄일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왜? 이 식에서 y제곱은 6x 빼기 2x 제곱이래. 맞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민서야 s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로 바뀌었네 이 식이. 그럼 이제 최소 구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얘들아 한번 보자. 얘는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최대는 있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최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점이 왜 최소를 구하라고 하지? 이게 문제인데 봐봐. 지금 문자를 이걸 치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바꿨어. 이렇게 문자를 바꾸면 범위가 생기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y제곱은 얘들아 실수의 제곱이니까 범위가 있어 없어? 있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y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6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생겼네요. 그럼 2 나눠주면 이렇게 생겼고 지난번 시간 설명 기억하시면 x는 0에서 3 사이라는 이 숨겨진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범위 아니라면 최대 최소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어?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다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지금 주어진 식이 함수로 니네가 해석할 수 없는 식들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문자를 줄여서 함수로 바꾼 다음에 범위가 있으면 범위를 찾고 그래서 풀어줘. 이런 식의 문제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근데 뭐 자, 그 다음에 170번이랑 172번은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170번) 한번 보자 얘들아. 자, xy가 실수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자, 내가 xy에 11 넣어볼게. 3 10 나오네. 자, 그럼 이건 어때? 재훈아, 내가 11 넣어봤는데 10이 나왔어. 꽤 큰 수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은 10이야. 어때? 맞아? 자, 얘들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10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최대값이 그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얘는 함수로 얘들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얘를 얘는 얘들아 드무가 지금 없어. 보여? 네. 얘를 S는이라고 아까처럼 봐봤자 주어진 식 이런 걸 준식이라 그래. 주어진 식이 없으니까 문자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뭐 이 문제는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봐봐. 요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x제곱 빼기 2x x 빼기 1제곱으로 1제곱을 하면 이거 두 개 일단 나오지. 근데 상수항만 빼주면 똑같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짝지어 보면 2y 제곱 플러스 4y니까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려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2y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모양 나오지. 근데 상수항 빼줘야 되니까 상수항이 2지 지금 빼기 2 해주면 똑같지. 자 그럼 이 식은 얘랑 지금 똑같지. 괜찮니? 그래서 계산해주면 플러스 2지. 자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재현아 x 빼기 1은 무슨 수야? 어? 양수. 실수죠. 뭔 양수죠? 예. x 빼기 1제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x 빼기 1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최하가 뭐야 얘들아? 0. 이거 최하가 0인 거 너희들 인정해? 어떤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최하가 0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그래서 170, 172번은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두 개를 묶어준 다음에 남은 이 찌꺼기 부분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함수 형태는 아니지. 174, 176은 함수고. 그리고 176번을 선생님이 풀어줄게 얘들아. 요거는 지금 편히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얘가 성립했을 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문제야. 자, 여기서 원하는 풀이로 풀어줄게. 얘들아 잘 봐. 너희들이 고등수학을 다 배웠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지금 그냥 미래시를 보여줄게. 어쨌든 지금 이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로 첫 번째로 풀어줄게. 자, 문자 줄여야 되나? 맞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y제곱이 5-x제곱이라고 하면 y가 뿔마 루트 5-x제곱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174번이랑은 살짝 다르네요. 사실 얘들아 요거 여기다 집어넣은 식도 니네 나중에 배워. 거기까지는 너무 풀이가 복잡해서 못할 것 같고. 자 좋아.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K라고 한번 놔볼게. 됐어? 그러면 Y는 그러니까 이 K의 최대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야. 최대 최소를.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니까 여기다 넣어주자. 자 그럼 일단 이런 식이 좀 나와줬네. 괜찮습니까? 자, 이런 등식이 나왔어. 재현아, 이 식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x에 대한 2차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줘.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왔네. 그래서
잘했어. 여기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 식을 보니까 느껴지지. 내가 여기서 K를 변수로 봐야 될까 X를 변수로 봐야 될까. 근데 K를 변수로 보던 X를 변수로 보던 정확하게 해석하면 결론은 동일해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X를 변수로 볼게. K가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하나가 XY가 실수래지. 여기서 X가 실수래. 그러면 얘는 어떤 근을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K에 대한 부등식이 생겼네요. K의 범위가 쫙 나오니까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근데 니네가 또 2학기 과정을 배우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방정식은 얘들아 원을 의미해. 중심이 0,5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입니다. 그러면 얘를 K라고 놨을 때 이 식은 뭐가 되니 얘들아? 직선 형태가 되지. 이 직선의 y절편이 K죠.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의 y절편을 최대치로 만들어주는 점이 뭐냐는 뜻이야. 그러면 xy 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를 지났을 때 얘들아 y절편은 여기지. 그치? 그럼 어디가 제일 y절편이 커지는 것 같아? 여기 접했을 때가 제일 커져. 그치? 여기에 접했을 때가 제일 작아지고. 괜찮습니까? 자, 그럼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볼게. 니네가 아직 안 배운 건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루트 5분의 00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절대값 K가 돼. 그때 접하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겠지. 그럼 이게 루트 5라는 얘기야. 그럼 절대값 K가 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접했을 때 이게 5고 여기 접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5라는 얘기야. 똑같이 나오지. 그리고 1-2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라는 부등식이야. A, B, X, Y가 실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라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있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이 모양만 만들 수 있으면 항상 성립해.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라는 1차식은 여기가 1차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이쪽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2제곱이랑 1제곱이면 돼. 모양 잘 봐 얘들아. 여기 제곱 빼고 x랑 여기 밑 a가 곱해져서 여기 오지. 여기 2랑 여기 x가 와서 여기 올라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 밑 y랑 여기 밑 b가 곱해져서 여기 왔지. 여기 밑 y랑 여기 1y 곱해지면 y잖아.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면 이 식은 어떻다?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죠? 5잖아. 그치? 여기 5라고 주어져 있잖아. 여기도 5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y의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지. 그러면 2x 플러스 y는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1학년 과정에서 푸는 풀이 방법이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해줬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어떤 풀이 방법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풀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니네들이 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1-2 과정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 두 풀이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풀이는 아닐 거야. 그래서 수학은 얘들아 풀이 방법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거는 밥을 먹는데 숟가락 쓰는 법, 젓가락 쓰는 법, 포크 쓰는 법 뭐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재현아, 너 라면이랑 포크 주면 라면 못 먹냐? 아니요. 그럼 라면이랑 숟가락 주면 먹을 수 있죠. 그래 그거야 얘들아. 물론 젓가락 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럼 젓가락 한 개만 주면 먹을 수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 니네들이 배워야 되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지금 배우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방법, 전부 다 어떤 문제를 푸는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 자, 어쨌든 요 부분은 선생님이 근데 교과서 봤을 때 아마 안 나올 거야 이게. 한번 확인해 볼게. 어쨌든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끊었습니다. 약좀 먹고. 안 나오네. 요거 뺄까 그럼 얘들아? 교과서에 없는데 이 파트는 빼? 어렵지 여기가 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더 하지 말고 빼도록 하고. 잘했다. 지금 그럼 숙제를 얘들아 교과서 64페이지부터 일단 교과서 65페이지 그리고 지금 교과서 얘들아 요거를 숙제로 내줄게. 지금 뭐 이 범위는 어차피 교과서에 안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렵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교과서 없는 사람. 저요. 지금 민서야 그 교과서 부분 잘했어. 지금 민서는 모르는 부분은 별표 표시가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야지 나중에 또 봐서 고칠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프린트로 좀 뽑아줄게 얘들아. 재현이 졸려? 네. 너무 졸리면 서서 하세요.
자, 남은 시간 동안 니네 숙제를 좀 해줄게. 얘들아, 다음 시간에 교과서 안 된 부분 최대한 다 해와서 교과서 질문 받고 완료하자. 시험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꼭 열심히 해오고,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교과서 안 푼 중단은 학습 정도인데 10번, 11번 한번 봐줄래 얘들아? 도전 문제여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가 봐. 자, 이렇게 질문하기 좀 구체적으로 해줄게. 10번은 저번 시간에 풀었습니다. 10번 형태의 문제는. 읽어보세요. 자, 나는 풀이가 빡 보인다. 있으십니까?